예, 기준금리 인하로 은행의 수신 금리도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. 세금과 물가 상승률을 따지면 사실상 마이너스 금리인 셈인데요. 실제 금리가 마이너스인 재테크의 암흑시대, 돈 관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네, 경제평론가 정철진 씨 모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? 자, 지금 이제 예금 금리도 내려가고 네. 대출 금리도 이제 내려가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예금 금리는 한 1%대까지 이제 내려갔죠. 네, 이미 1.4%대까지. 이미 이제 실행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습니다. 어떻게 되는 은행별로. 겁니까? 예금이 점점 더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? 이러면요?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. 예. 오늘 충격적인 소식이 뭐였냐면 예. 일단은 이제 기존에서 정기예금, 정기적금 금리를 낮추겠다라고 해서요. 예. 한 1.4%대 이제 밑으로 떨어졌는데 예. 오늘 한국시티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기예금과 정기적금 말고 수시 입출금 예금,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그냥 통장에다 돈 일반 넣는 통장, 예. 일반 통장 있지 않습니까? 예. 이게 연 0.01%까지 떨어뜨린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그냥 돈 통장에다 넣어두면은요, 네.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면은 마이너스,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됩니다. 왜냐하면 1,000만 원을 그냥 이제 예금이나 적금 아니라 통장에 넣어뒀다라고 하면 1년에 세후에 한 846원 정도가 붙거든요. 1,000만 원에 846원. 6원 원입니다. 1년입니다. 예, 800원 남짓 되는 거예요. 예, 근데 지금 인플레이션도 감안해야 되지 않습니까? 뭐 그렇죠. 제로 뭐 인플레이션이라고 해도 1%대 나오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오히려 정기예금, 정기적금을 넣으면 그나마 조금은 남겠지만 그냥 통장에다가 돈을 넣는다? 이거는 손해입니다. 이제 손실, 네. 마이너스란 현실이 된 거죠. 가뜩이나 경기도 안 좋은데 뭐 이 돈을 은행에 좀 넣어놓고 그 이자로 좀 생활을 하려고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고심이 많을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은퇴 생활자들. 예, 그렇습니다. 재테크를 예.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될까요? 뭐 일단 말씀드리면 이제 10억 원이라는 돈 큰 돈 아닙니까? 네. 은퇴 생활자도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통장에 이제 넣어놨다. 정기예금 월에 채 100만 원을 이제 못 받습니다. 한 990만 원, 8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예. 지금 많이 나오는 것이 우리 얼마 전에 출시됐던 ISA라고 네네.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 있지 않습니까? 예. 예. 이게 반사이익을 지금 얻고 있는 거예요. 왜냐하면 그 ISA라는 것이 이제 어쨌든 5년간 묶이기는 하지만은 최대 1억 투자에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, 200만 원 이상은 9.9%로 이 분리과세를 하거든요. 네. 예. 9.9%지만은 뭐 이자 속세 15.4%보다는 작은 거 아닙니까? 거기다 비과세 혜택도 있으니까 야 여기다가 그냥 넣자라고 해서 지금 며칠 새에 ISA로 굉장히 돈이 몰리고 있다고 하는데 예. 지금 ISA는 주로 어디에 투자를 하는가? 아직 주식은 좀 위험하니까 예. 주식형 상품보다는 채권형 상품에 지금 많이 돈이 몰리고 있다고 하거든요. 예. 채권형 상품 같은 경우는 어쨌든 금리 인하기에 그나마 좀 빛을 안정적이죠. 예. 발하고 거기다 비과세까지 결합돼 있으니까 일단 돈들은 이 한 며칠간 지난주 목요일 이후에는 이 ISA 계좌 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위험성은 없습니까? ISA. 기본적으로 위험성이 있죠. ISA라는 것이 이제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투자까지 할 수 있다. 즉 원금 손실도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? 네. 근데 이거는 선택이고요. 본인이 안 하면 됩니다. 나는 그냥 채권 쪽으로만 돌릴게라고 하면은 실은 위험성은 덜한데 뭐 그런 부분에서는 뭐 안전성과 수익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. 예. 시중은행 말고 제2, 제3 금융권 같은 경우는 시중은행보다 조금씩 이제 예금 금리나 이런 게 좀 높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이런 데는 어떤가요? 그 최근에 이제 어르신들 사이에서 이 지방은행 투어다 이런 게 좀 있습니다. 이게 네. 뭐냐면은 서울에서는 서울 시중은행에서는 지금 거의 1%대 아닙니까? 네. 근데 예. 지방은행에서는 2.4% 아. 연 2.2% 이런 상품들이 있다고 합니다. 네.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이렇게 지방 놀러도 갈 겸 가서 이렇게 가입을 하고 오신다라고 하는데 예금자보호법이 5천만 원 아닙니까? 네. 그러니까 한 4,800만 원 정도 이자 감안해서 한 4,900만 원 정도 쪼개서 넣고 온다고 하니까 예. 아직까지는 제2 금융권, 3금융권에서는 좀 그나마 2%긴 하지만은 예. 뭐 탈출은 있는 것 같습니다. 인터넷은행, 뭐 지방은행도 말씀해 모바일 뭐 주셨는데 상품 이런 제2 거죠. 금융권, 제3 금융권도 이제 덩달아 뭐 인기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고 그렇죠. 하는데 네. 장단점을 좀 비교해 준다면요? 안전성입니다. 안전성이기 때문에 어쨌든 더 큰 돈은 못 넣거든요. 예. 그래서 항상 쪼개 넣으셔야 됩니다. 그러니까 이자 포함해서 한 4,800만 원, 4,900만 원 네. 정도를 내신다는 건 잊지 말으셔야 될 것 같아요. 예. 예금은 그런데요. 대출, 반대로 이제 대출을 받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내린다는 사실이 좀 반가울 만도 한데 네. 근데 문제는 그전에도 보면은 예금 금리 내릴 때는 확 내리면서 대출 금리는 조금씩 내리거든요. 예, 조금 내리기도 하고 바로 안 내립니다. 예. 즉 지난주에 기준금리 인하했는데 이번 주에 바로 예금금리는 내리거든요. 네. 근데 대출금리는 한 3주 정도 더 있어야 됩니다. 왜냐하면 네. 은행 측은 미리 비싸게 빌린
돈이 있다. 그러니까 네. 그거 소진돼야 된다라는 이제 핑계로 좀 늦게 내리고 또 조금 내리기는 하는데 네. 어쨌거나 조금이라도 이 대출금리 인하의 혜택은 볼 수가 있습니다. 근데 다만 이 변동형으로 받으신 분들이 혜택이 있는 것이고요. 예. 작년 초반 딱 이맘때 굉장히 이제 고정금리 그렇죠. 대출이 예. 인기 있지 않았습니까? 네. 저도 이제 고정금리 대출을 선호하는 편인데 안타깝게도 이제 고정금리 대출자들은 여기에 혜택은 보지 못하겠죠. 그 고민을 하실 거 아닙니까? 그런데 이제 고정금리로 하면서 지금 그 대출 금리가 많이 내려가면 차이가 있으면 이제 중도 상환 수수료를 내고라도 그렇죠. 이제 예. 갈아타려고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. 예.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2% 후반에 나오는 것 같아요. 예. 대출 금리가 거기까지 내려가 있습니다. 고정금리를 할지라도 2% 후반에 나오고 있거든요. 예.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러면 3%에 빌린 분들은 이제 좀 갈아타고 그렇죠. 근데 싶은 분이 있을 3% 것 초반까지는 같은데. 갈아타는데 이제 네. 돈 중도상환 수수료가 드니까 예. 제가 조언 드리면 한 3% 후반 예. 때라고 하면 한번 은행에 가셔서 비교 좀 해달라 해서 아. 갈아타고 싶다라고 상담을 꼭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. 자동차 업계에서는 이 할부 금리를 좀 그쵸. 낮추거나 네. 또 이벤트성으로 무이자 혜택을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는 것 같은데 네. 이런 부분들이 좀 실물 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될까요? 그렇죠. 이제 바로 이런 점 때문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하는 겁니다. 예. 이제 CF 요즘에 이렇게 자동차 잘 들어보시면은 무이자 할부 뭐 이렇게 준다는 거 많이 나오지 예. 않습니까? 네네.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돈을 풀 테니까 제발 좀 소비해 달라. 예. 또 기업들은 투자해 달라. 예.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1.25%라는 이제 초저금리까지 왔는데 네. 예. 이거는 이제 이게 도움이 될까요라기보다는 네. 돼야죠. 이게 예. 실무 경기에 와야지 이게 정답이 되는데 약간 걱정되는 것은 부동산으로만 또 이게 몰리면은 정말 원치 않은 방향으로 나오게 되거든요. 예. 이건 뭐 예의 주셔야 되겠습니다. 부동산으로 몰릴 가능성을 더 높게 보시는 건가요? 근데 지금 이게 대출이 낮다고 해서 지금 대출 받아가지고 집을 사는 게 과연 옳은 선택인 건지 여기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시는 그렇죠. 것 이제 같아요. 일반 개인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집을 살까 말까가 이제 큰 걱정이긴 한데 지금 보면은 뭉칫돈들은 이미 수익형 부동산 쪽으로 이제 많이 이제 옮겨간 것 같고요. 최근에 강남 재건축 아파트가 참 비정상적으로 오르고 있거든요. 그렇죠. 아마도 여기에는 이 이번에 기준금리 인하 효과도 상당 부분 반영됐다고 보여집니다. 예, 수익형 부동산 말씀을 하셨는데 은퇴를 준비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좀 재테크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? 그 일단은요 이제 주식은 굉장히 위험하죠. 네. 이거는 정말 뭐 급등한다고 해도 역시 은퇴자들에게 힘든 부분이기도 네. 하고 뭐 채권형 펀드 쪽으로 일단은 이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. 그 과거에 오피스텔이 미운오리 새끼였습니다. 그 수익률이 사봤더니 정말 크지도 않고 또 공실도 많이 관련된, 나고 예. 그랬는데 지금 한 4%, 3%대까지 떨어졌거든요. 예. 근데 지금 오히려 어르신들은 좋아하신다고 해요. 왜냐하면 은행 금리가 1%니까 3.5%까지 떨어져도 이게 은행보다는 두세 배가 높기 때문이긴 네네. 한데요. 이 오피스텔이라든가 이런 거 좀 수익형 부동산, 상가 같은 거 투자할 때는 뭐 첫째, 둘째, 셋째 모두 공실입니다. 이게 빌까 공실이 날까 안 날까에 대해서는 정말 앞뒤 많이 이제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예. 예, 자, 알겠습니다. 실질금리 마이너스 시대의 재테크 어떻게 할지 알아봤습니다. 경제평론가 정철진 씨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잘 들었습니다.